우리는 이미 오키나와에 있어 집에 가도 됩니다. 상사에게 전화하면 믿을 수 없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회사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회의 시간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내가 성공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수 일정을 확인했는데 약속 시간이나 장소가 안 맞아서 답답해서 상사에게 전화했는데 믿을 수 없는 답변을 받았네요. 이게 무슨 일인지 혹시 상사가 하는 말을 오해해서 폭소할 수도 있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전화 너머로 웃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반응을 통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일부러 잘못된 의미를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상사를 포함하여 모두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갔을 것입니다. 유치한 장난이지만 그냥 웃어 넘길 수는 없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없으면 넌 이 호텔에 묵을 수 없어. 나 없이 호텔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을 거라는 걸 알았어. 제 이름은 라이언입니다. 29세입니다. 여행사에서 일합니다. 업무 능력은 충분히 뛰어나지만 상사는 제가 직장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엄하게 대합니다. 그는 제 배경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라이언은 오늘까지 이 일을 처리합니다. 제 상사입니다. 스미스 씨는 항상 강요합니다. 겁먹은 태도로 일해라. 이거는 뭐니 해도 늦지 마. 내 상사 스미스 씨가 준 문서를 확인했는데 내용이 상상도 못했는데 이 제안이 전혀 진척이 안 돼서 오늘 끝내는 게 무리야. 문서였어. 오늘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도 내일 회의에 제출해야 했어요. 문서를 제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스미스 씨는 큰 소리로 말하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때 주위 동료들도 스미스 씨의 말에 동조하며 웃었다. 이 분위기에서 반론은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으니 빨리 나가자.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게 낫다. 늦지 말고 들어라. 스미스 씨는 그렇게 말하고 정리를 시작했다. 책상 위의 문서는 아마도 제 시간에 떠나고 싶었기 때문에 나에게 밀었습니다. 우리는 술 한잔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스미스 씨는 동료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초대합니다. 미리 계획된 것 같군요. 동료들도 일을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서 정리하라고 하겠네. 내 동료 톰슨이 책상을 바라보며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여기저기 서류가 엉망인 것 같군. 내가 정리하라고 한 게 분명해. 불평하려고 했는데 스미스 씨가 눈에 띄었어. 다른 사람들은 우월감이 있는 것 같아 나만 놔두는 건 멍청한 괴롭힘이다. 2년 동안 유학을 가게 된 사정이 있었고 대학에서는 휴학 처리를 해서 졸업이 늦어졌다. 나에게는 중요한 경험이었지만 동료들보다 2살이나 나이가 많았습니다. 회사에 이 사실을 설명했고 회사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나를 고용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스미스 선생님은 내가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도 내가 1년을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지하지 않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 게다가 스미스 씨의 영향을 받은 동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한다. 이 작업은 대부분 끝났고 마무리 작업만 남았다. 나는 오랫동안 작업하던 컴퓨터에서 눈을 떴다. 1시간 동안 초과 근무를 했는데 바닥에 아무도 없군요. 대부분의 동료들은 아마도 그 술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그 파티는 단지 에마어 스미스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석해도 이득이 없고 저도 원하지 않지만 참석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이익은 현실입니다. 두통이 아마 라이언처럼 일이 느리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기분이 좀 우울해집니다. 빨리 끝내고 집으로 갈 테니 파티에서 욕설을 걱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더 집중해서 집에 갈게요.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라이언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부르며 다시 위를 올려다보고 있어요. 존슨 선생님이 동료가 바닥에 들어오는 걸 봤어요. 당신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존슨 미즈 잔슨은 조용한 유형의 소녀입니다. 그녀는 RV이고 모델처럼 아름답습니다. 술자리에 가지 않았습니까? 잔슨 선생님은 스미스 씨가 내가 초대받은 파티에 귀여운 미즈 잔슨을 초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는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보니 M 존슨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장난을 치다 들킨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얘기하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라이언 혼란스러워서 농담이에요. 미스 잔선은 어린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웃습니다. 나는 탈의실에서 잠시 낮잠을 자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몸조심 하세요. 미스 잔선이 다가와 내 옆 바람의자에 앉습니다. 도와주세요. 몸이 안 좋으신지 그렇게 하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존슨 선생님이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스미스 선생님의 일을 나한테 버린 건 아니죠. 그게 당신을 화나게 하지 않나요? 존슨 선생님은 화가 난 것 같아요. 내가 대우받는 것에 대해 화가 났어요. 고마워요. 존슨 씨 그렇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집에 가서 빨리 쉬세요. 하지만 존슨 씨는 여전히 외모가 만족스러워요. 그럼 당신과 나를 위해 커피를 마시면 어떨까요? 돈을 꺼내요. 내 지갑에서 존슨에게 건네줘. 알았어. 커피야. 미즈 존슨이 돈을 받고 복도로 도망가네. 라이언 다음 날 내가 책상에서 일하는 동안 너한테 일이 생겼어. 톰슨이 나한테 전화해. 톰슨은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종이 몇 장을 건넸다. 이 직업이 뭐냐? 우리 회사 여행이 다가오고 있는데 당신이 계획을 세울 거다. 그래서 당신은 오직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회사 여행 계획 같은 것 그냥 이상한 일이군요. 사실 회사 여행을 계획하는 것은 고객이 관여하지 않은 내부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과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 여행 서류에서 탐프선 픽스로 가는 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내 손에 일본 오키나와 정말 멋져요. 톰슨 정말 신나는 것 같아요. 일본에 가본 적 없군요. 신기해요.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이 엄청 고급스러워요. 말도 안 돼. 당신도 가겠어요. 그래, 모두를 위한 거예요. 톰슨이 신나는 것 같아요. 별로 일을 안 해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일을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일본에 가게 돼서 내가 톰슨보다 더 잘하지만 그 사람은 그 숫자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를 위해 좋은 계획을 세울 거야. 예예 물론 무심코 대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소에 일을 끝냈는데 회사 여행 계획이 아직 안 끝났어. 야, 또 야근을 하네. 피곤해서 기지개를 켜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고압적인 목소리로 스미스 씨야. 응, 아직 회사 여행 계획이 남았어. 그건 일이 아니니까 먼저 이 일을 끝내세요. 스미스 씨가 나에게 파일을 건네줬는데 알고 보니 스미스 씨가 처리하고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당신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군요. 스미스 씨. 예, 그래서 그럼 제가 당신에게 일을 주는 건 뭐죠? 알다시피 아이돌. 넌 나에게 감사해야 해. 나는 아이돌이 아니야. 그건 내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야. 스미스 씨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재빠르게 가버린다고 그는 이미 떠날 준비가 됐어. 아마 처음부터 나한테 이걸 버릴 계획이었을 거야. 스니커가 본 나머지 동료들은 교환 라이언은 항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H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모르지만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뭔가 모르니까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H. 톰슨이랑 다른 사람들은 구석에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었어. 말도 안 되는 잡담에 한숨을 쉬고 싶지만 그래도 내 일을 방해하는 것보다는 낫지. 약간의 주의가 산만해져서 일을 끝내려고 서둘러 집에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스미스 씨 일을 끝내느라 늦어서 집으로 가요. 집에 들어가서 침실에 계신 엄마를 확인하러 가세요. 엄마가 자고 계신 줄 알고 조용히 말했지만 깬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라이언 떴어요. 엄마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해요. 불을 켜고 방에 들어갑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도우미도 정말 친절했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엄마는 최대한 웃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가 자랄 때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혼자 나를 키워주셨고 고등학교도 잘 키워주시고 대학도 걱정 없이 가라고 격려해 주셨다. 대학에 다녔는데 그렇게 힘들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장학금도 받고 등록금과 생활비도 지원받았어요. 이제야 엄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몇 년 동안 고생한 탓인지 엄마가 쓰러져서 입원하게 되었어요. 유학 2학년 때 소식을 받았습니다. 엄마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취직하면 갚겠다고 먼 친척들에게 병원비를 빌렸습니다. 엄마는 어느 정도 회복되어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낮에는 도우미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녀와 더 많이 함께 있고 싶었지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친척들과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돈을 덜 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이에요. 해외에서 일하고 싶었지. 엄마가 미안해 보여서 사과해. 나는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서 2년 동안 유학을 했고 엄마 사정으로 미국에 취업했는데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야. 1등 엄마 나를 위해 고생한 엄마는 미안할 게 없어. 엄마 고마워요. 엄마 감사밖에 없어요. 고마워요. 잘 컸구나. 자랑스러워. 엄마가 이렇게 말하고 내 손을 잡아주는 느낌. 전보다 약해진 나는 몸을 움츠리고 엄마는 안도의 마음으로 눈을 감고 결국 조용히 잠에 들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늦었는지 3시가 지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오늘은 빨리 자야겠다는 생각에 컴퓨터에서 눈을 떴다. 나에게 맡겨진 업무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회사 출장 계획을 집에 가져와서 작업을 했으나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다. 내일 일이 있어서 빨리 자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영향을 미칠 거야. 사실 이미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내일은 너무 바쁘고 상사가 나에게 지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일을 줄이도록 요청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사적인 시간을 쪼개서 관리하고 있다. 스미스 씨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보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참는 것이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 깊이 한숨을 쉬고 책상에서 멀어져 잠자리에 든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본다. 존슨 선생님이 보낸 메시지인데 요즘 바쁘신 것 같군요. 괜찮으세요? 그런 짧은 메시지입니다. 스티커나 이모티콘은 없습니다. 그냥 직설적인 말이에요. 늦어서 답장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속이 따뜻해요. 일과 병행해서 회사 여행 계획을 짜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마감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저처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문제없이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말하더군요. 회사 여행이 일본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돌아보니 스미스 씨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여행 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요, 귀하에 관할 구역이 아니므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HUP에서 직접 할당한 작업이므로 스미스 씨도 쉽게 살펴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부서 외부에서 작업 중입니다. 무엇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내 의무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때 논쟁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참 생각한 끝에 나는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괜찮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인쇄하여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소리 응. 호텔 예약은 다 됐어. 다음에는 방 배정을 진행할게. 스미스 씨는 잠시 고민하는 듯하다가 희죽희죽 웃더니 뭔가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 나를 젊은 여직원 한 명과 같은 방에 넣어달라고 했어. 실례합니다. 다시 한번 묻지마. 이해.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존슨 같은 사람이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은 예쁘고 귀여운데 느린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스미스 씨가 과장되게 한숨을 쉬며 천천히 압박감을 느끼며 반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니? 존슨과 나를 같은 방에 놔두는 것은 불가능한 실수를 하라고. 내가 거절하면 그는 내 어깨를 꽉 움켜쥐고 존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 실수가 들키지 않을 테니. 스미스 씨는 목소리를 낮추어도 된다. 더 위협적인 말투로 문제를 다그치면 바로 할 수 있어. 그 눈은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전혀 알려주지 않는데 내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불가능해. 왜 몇 번을 물어도 난 절대 대답을 바꾸지 않을 거야. 그는 쳐다봐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내 눈에 너무 무서웠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죠. 결국 스미스 씨는 포기한 듯 안도감을 느끼며 가버렸습니다. 내 귀에 이 반응이 약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르니 침묵을 지켰던 스미스 씨는 스미스 씨의 무리한 요구 이후 마침내 천천히 떠났습니다. 한동안 일이 평화로웠고 업무에 뚜렷한 괴롭힘이나 간섭은 없었습니다. 편안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회사 여행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군요. 갑자기 스미스 씨가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왜 제가 물었을 때 믿을 수 없는 대답을 듣게 되었는지요. 당신이 회사 여행을 개인화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말로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말. 스미스 씨는 가고 싶은 곳을 고르거나 예산을 조작하는 등 입을 비틀었다. 그건 허위고 여직원과 같은 방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스미스가 그러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왜곡해서 퍼뜨린 게 틀림없어 내가 주장하려 했으나 예상치 못한 말에 중단됐지. 당신을 CEO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CEO였어. 내 무슨 말을 해도 불가능할 거야. 변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미스 씨는 의기양양하게 웃습니다. 처벌은 나중에 결정될 것입니다. CEO가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면 평소대로 일을 계속하십시오. 지금은 준수해야 합니다. 백투억 아이모니트 스미스 씨가 책상에 돌아와도 강제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한동안 일에 집중을 못했어요. 야, 이 일을 처리해라. 갑자기 파일 더미가 쌓이네. 내 책상이 놀랐어. 톰슨이 웃고 있는 걸 봤어. 이게 내 일이 아니니 무슨 소리야. 지금 회사 여행 계획이 끝났으니 자유로워졌단 말이지. 무슨 뜻이야. 위법 행위로 인해 제외됐다고 들었는데 스미스 씨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건 에마어 스미스 레키가 말도 안 된다고 말할 것 같은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상할 것입니다.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행 계획을 우리가 맡으라는 말을 우리가 맡았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톰슨은 의기양양하게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씨의 오해, 탐프선이 다른 동료들을 비웃고 바닥에 삽입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여행 계획으로 바쁘기 때문에 지루한 작업을 라이언에게 맡기고 탐프선이 말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고 동료 한 명씩 일어나 문서를 쌌습니다. 내 책상은 네가 다 끝냈는지 확인하라고. 톰슨이랑 다른 사람들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책상으로 돌아오더니 잡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별일도 안 하고 어디 가고 싶은지, 회사 여행 가서 뭘 먹고 싶은지에 대한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남들한테 일을 떠맡기고 여행 계획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는 잡담을 하고 있군요. 1시간 정도 잔업을 했다면 백수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방에 지갑형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넣고 집으로 향하는 이유는 회사에 가는 척하기 때문이다. 집 앞길을 걷다가 집에 도착하기 직전 달이 나를 비웃는 것 같은 기분으로 걸었다. 입구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체국 직원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달랐다. 정장을 입은 여자였다. 누구냐고 말하려다가 누군지 깨달았다. 존슨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입구에 기대고 있는 라이언은 내 동료 존슨이었어. 내가 무슨 일이야 라고 부르자 그녀는 웃으며 달려가네. 기다리고 있었어. 라이언 나한테는 존슨 선생님은 좀 화난 것 같았어. 일찍 퇴근했는데 넌 집에 없었어. 라이언 좀 미안해. 나갔어. 내가 회사에 있는 척했다고는 말할 수 없었는데 무슨 일로 너를 여기로 데려왔을까 싶었어. 이걸 주려고. 존슨이 가방에서 책 같은 걸 꺼내는데 소책자처럼 생겼어요. 회사 여행용 버클이에요. 끝났어요. 계획된 회사 여행용 버클을 넘겨보니 경로는 이렇네요.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당신은 이것을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래는 당신에게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는데 직접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도착했을 것입니다. 여행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편으로 보냈는데 소책자를 받아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존슨은 떠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카페에 초대할까 고민 중이에요. 존슨이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시작해요. 당신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라이언이냐 스미스 씨가 여러 가지 말을 하더군요. 아, 알겠습니다. 스미스 씨는 내가 지금 거기 없기 때문에 회사 여행을 개인화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더 많은 INF 설립 소문을 퍼뜨리고 있을 것입니다. 스미스 씨가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직장에 속하면 그게 다야. 캔다. 훈훈한 존슨, 당신은 너무 친절해요. 난 정말 친절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정말 친절했다면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더 빨리 당신을 도와줬어야 했는데 스미스 씨에게 맞서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존슨은 확신이 없어 돌아서 보이는 것 같아요. 회사 여행에 와줬으면 좋겠어요. 라이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거기 있을 거예요. 정말 약속해요. 존슨의 큰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는 안도의 미소를 지어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정말 저는요 고마워요. 존슨이 가슴을 펴고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나도 결국 같이 웃었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지만 존슨은 작별 인사를 하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가깝다고 거절하고 대신 나를 놀리며 엄마를 걱정하게 하지 마세요. 알았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미즈 존슨이 전화를 걸었다면 엄마가 대답했을 텐데 우리 수입이 M의 침대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당황스럽게 앉아 있었다. 거기 있었나 여정과 공항 지도를 반복해서 확인했는데 실수가 없었나 봐요. 뭔가 잘못됐나 봐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스미스 씨에게 전화했는데 그 대답이 믿기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오키나와에 왔어요. 돌아가셔도 됩니다. 스미스 씨의 승리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울려 퍼지네요. 모두들 뒤에서 웃고 내 여행 일정의 모임 시간이 달랐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스미스 씨는 너무 과격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는 오키나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저는 다음부터 정규 업무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오늘은 확실히 CEO가 정직 처분으로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겠지만 난 대학 시절에 엉뚱한 놈들을 싫어하고 이 사건은 별개의 문제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회사에서 내보내고 싶고 당신이 회사를 민영화하려고 하니까 회사 패자가 지저대네. 전화 반대편에서 또 웃음이 터져나온다. 모두가 서로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 모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방금 호텔에 도착했는데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에요. 그들이 가고 싶어 호텔에 도착한 것 같아요. 내 얼굴에 문지르세요. 그들은 호텔에 들어갈 때 계속 스피커에 머물렀습니다. 배경 소음이 호텔 로비 소리처럼 변합니다. 스미스 씨는 고급 호텔에 흥분해서 체크인하는 동안 꽤 화끈하게 행동합니다. 레슬링이 좀 있더니 소동이 시작됩니다. 스미스 씨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동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웅웅거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 씨의 경직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강하게 시작했지만 곧 애처롭게 거의 울부짖는 것처럼 들렸고 그 사람이 없으면 여기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왔습니다. 옛 매니저 라이언의 그리운 목소리였다. 스피커에서 이게 뭐지? 스미스 씨의 궁지에 몰린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에 평소의 협박과 거만한 태도가 결여됐다. 상사 같은 기분으로 출장을 갔다가 거절당했다. 스테이, 그 사람이 필사적으로 내 도움을 구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타이밍이 맞다고 판단해서 매니저가 내 지인이라는 걸 다 공개하기로 했어. 절대 슈퍼 럭셔리 호텔이잖아.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스미스 씨가 할 수 있는 게 투덜대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서 공부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믿을 수 있고 호텔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호텔 주인을 알게 되었어요. 농담이시죠? 주인이 저를 좋아했고 큰 일을 해주기 시작했지. 당연히 해외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었는데 엄마가 쓰러지고 내가 다시 우리 회사로 돌아왔으니까 내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지. 내 주인이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어. 주인이 날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어. 결국 학생이었을 때 나는 그의 관대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는데 CEO가 1급 비밀 프로젝트에 대해 나에게 접근했습니다. 나는 1급 비밀 프로젝트에 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해외 진출에 관한 것입니다. 소문이 돌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EO님 잠깐 놔두셨는데 중요한 설정은 이미 다 해놨는데 믿을 수가 없네요. 대체 이걸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큰 프로젝트에 간섭하고 우리 거래처 과장까지 화나게 하신 거예요. CEO님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인 것 같았어요. 아마 당신이 이렇게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CEO와 그렇게 친해요? 1급 비밀 프로젝트는 회사의 큰 도박이에요. CEO와 저는 운명 같아요. 커뮤니티 운이 좋을 거예요. 그냥 해고당하는 건 손해배상 문제야. 해고. 손해야 안 돼. 잠시만요. 스미스 씨의 정신착란 같은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새어나갔고 결국 모두의 불만이 커졌고 스미스 씨의 목소리는 울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도착했어요. 엄마 여행을 끝내세요. 하늘을 통해 우리는 비행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스미스 씨는 OK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계속 일했지만 아마도 제가 없는 동안 CEO가 관리자와 거래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곧 떠났습니다. 재계약 후 다시 합류했습니다. 비행과 사업 계약이 성공적으로 성사되었고 그 후 사장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해외 진출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주인이 나를 밀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주인은 미국으로 돌아온 내가 일본을 보러 온 것에 매우 감동했습니다.
미래의 손주들과 놀고 싶다는 말까지 하셔서 재활을 계속하게 된 계기가 됐고, 지금은 엄마의 건강이 걱정되는 걸 보니 더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셨고, 일본까지 동행해 주셨는데 건강은 어떠세요? 뭐 이렇게까지 와서 미안해 마음의 덩어리를 토해냈다. 주인이 우리를 위해 넓은 집과 가사도우미를 마련해 주셨다. 엄마가 미국에서보다 편히 사실 거라 확신하지만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건강이 걱정돼서 해외로 가라고 엄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라이언의 꿈이 가까이서 이루어지는 걸 보니 그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엄마가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엄마 대신 지금까지 느낀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말했어요. 응답하는 엄마는 행복하게 터미널 쪽을 바라보았다. 빨리 가자. 미즈 존슨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일찍 일본에 도착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오너 회사에 헤드헌팅을 당했지만 지금은 내가 협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전 회사의 CEO는 존슨 양을 이전 회사와의 연락 담당자로 주선했습니다.